네, 오늘 뉴스탑10 상위권에 있는 주제들입니다. 1위인데요. 말로만을 지키는 새정치.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 기습 출석, 출두의 정석, 좀 비꼬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로 가슴을 찔렀다. 이 골프장 캐디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얘기인데, 어제 새벽에 강원경찰청에 기습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현지 기자. 네. 토요일 새벽에 출석하면 본인도 힘들고 경찰도 힘들 텐데, 근데 이 새벽에 출두한 거를 황제 출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애초에 이제 경찰이 박 전 의장에게 나오라고 출석 요구를 한 것이 지난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10일 이내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만료시하는 26일인데요. 26일 밤에 박 전 의장이 경찰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다가 밤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기습 출두를 한 건데요. 왜 황제 출두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밤에 출두를 하면서 그 차량이 취재진에게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경찰이 바깥에 외부에 차량을 두고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안내를 해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료 시한이 하루 지난 때 늦게 출석을 한 것도 있고요. 또 귀가를 할 때도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의 삼부 요인이었다는 이유로 너무 검경이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바로 목소리 들어보시죠. 고소 취소도 되고 했는데, 그만했으면은 얼마나 그걸 해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내가 순천까지 갔는데 밤도 늦고 몸도 피곤해서 내가 다음에 나오겠다고 장애를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김 기자. 네. 어쨌든 보면 지금 박희태 전 의장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보다 오히려 언론이 더 무섭겠어요. 네, 법적으로는 합의도 하고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취재진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위 공무원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온다고 하면 저희도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올지 몰라서 대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네. 그분들도 특별히 나가고 들어오는 루트를 안내해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죠. 네, 귀가를 할 때나 출두할 때나 모두 다 편의를 봐줬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요. 예. 박 전 의장도 지금 합의를 봤다고는 얘기했지만 좀 더 떳떳이 시간 내에 들어서 조사를 받고 또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비슷한 꼼수 출두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한 명 더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나 이런 사람이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 김현이 나 국회의원이야 이러면서 딱 수첩을 꺼내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딱 받아보니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신분증 내놓으래요. 제 개인 신분증을 밝힐 수 없다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던 청년이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슬거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니까 그 젊은이가 국회의원이신데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가져가신 거예요. 네, 인터넷에 올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 그 명함 뺏어 그랬어요. 네, 김현 의원 얘기인데, 조수진 차장. 네. 김현 의원은 박희태 전 의장과는 다르게 먼저 출석했잖아요. 좀 그래서 경찰이 당황했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기습 출석을 했죠. 예. 경찰이 김현 의원에게 출석을 하고 요청한 시간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24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네. 두 차례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지난주 화요일 오후 5시 15분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5시 15분. 네, 신문으로서는 가판이라 불리죠. 예. 초판 마감이 끝난 뒤였습니다. 기자의 눈을 피한 건데요. 들어갈 때는
그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일찍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찰 조사 8시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뭐 목격하지 못했다, 못 들었다 이런 답변만 계속을 했고요. 예. 또 형사과장 방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이나 형사과장 방에서 형사과장하고 함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라는 경찰 소관 상임이기 때문에 상당한 특권을 누렸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예. 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는 수사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고 정말 황당한데요. 첫 번째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이 사건 직후에 그 맞은 사람은 조사를 하고 또 가해자들은 모두 돌려보내는 이런 어이없는 그 초동 수사를 보였고, 그랬었죠. 두 번째로는 김 의원이 지금 피의자의 그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만 경찰이 바꾼 게 아니라 바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고요. 또 세 번째, 경찰이 애초부터 김현 의원이 기습적으로 출석을 했다면 돌려보냈어야 됩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꼼수 출석 출두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과거에 이런 사례 많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현 의원이 계속 나는 억울하다. 네, 이런 심정을 직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예.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 8월에 입법 로비 등으로 검찰의 수사가 있었죠.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자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을 했었습니다. 또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켜놓은 채 예. 경기도 외곽을 빙빙 돌게 했죠. 그러니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악용한 겁니다. 그러자 검찰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고요. 깜짝 놀란 박상은 의원은 그제서야 그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세 차례나 거부하다가 느닷없이 출두를 해서 경찰을 굉장히 황당하게 했습니다. 일단 뭐 이제 꼼수 출석이 진짜 정치인들의 특권,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해서 여러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지금 김현 의원 관련해서는 이 꼼수 출석 말고도 비판받을 게 워낙 많아서요. 이 보니까 아까 우리 뉴스탑10 선정한 1위 새정치민주연합 을을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김현 의원 계속 묵묵부답이에요. 똑같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 본인이 사과했다. 그런데 당내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김현 의원을 엄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청래 의원인데요. 예. 참 이런 정청래 의원의 트위터를 자꾸 우리가 보도를 해주니까 좀 신나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 뉴스탑10에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예. 이게 진정으로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이런 분들의 트위터 내용은 아예 보도를 않는 게 나을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청래 의원 바로 강경파 중 강경파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동병상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현 의원에 대해서 간첩 때려잡듯이 과도한 인신공격은 너무 지나치다. 위법한 것이 있다면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예. 네, 위법한 것이 있는데 원칙대로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간첩 때려잡는 식으로 과도하게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엄호한 의원 또 한 명 있잖아요. 바로 보실까요? 이분인데 김광진 의원입니다. 네. 평소 김현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보며 보수 기득권 세력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 늑대처럼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 국회의원이라고 특혜받을 것도 없지만 과도하게 매도당할 일도 없다. 힘내시길. 바로 김광진 의원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분인데요. 예. 이분이 계속 그 이명박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명박급사 이런 트윗을 리트윗해서 논란도 일으키고 사고를 한두 번 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예. 과도하게 매도당할 일이 없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 보면 근데 이 강경파들은 당연히 이제 김현 의원을 비호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온건파는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목소리가 지금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중도파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강경파 다른 입장을 취해 나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김현 의원의 출당 조치까지 취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고 새누리당도 이 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을 던진 이 시의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기 서로 다른 지도부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현 의원 관련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오늘 주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예, 또 딴 이야기로 분산하지 마시고. 계란 투척 사건으로 논란이 된 김성일 창원시 의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글쎄요, 이제 국회의원과 시의원이라는 뭐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이 같은 당 의원에 대해서 말을 좀 일단 회피했고, 이 새누리당에서는 시의원의 김성일 시의원의 제명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좀 이걸 어떻게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됩니까? 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 바로 친노 강경파의 수장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현 의원이 강경파, 또 친노기 때문에 감싸는 것 아닌가, 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과거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또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선 후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언급을 해야죠. 지금 뭐 과거에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출당 조치된 뭐 제명된 이제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당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2010년 7월 제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보니까 뭐 2006년에 그 최현희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역시 제명 처분됐고 최현희 의원은 탈당을 했죠. 그렇죠. 뭐 이런 새누리당은 일단 뭐 칼이 좀 날카롭게 본인 스스로의 이제 살을 깎아서 뭔가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느낌도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대리 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래 예전 속내를 알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먼저 목소리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여러분이 불공정 계약서, 더블 수수료, 벌금제 등등 불공정 관행으로 경제적, 인격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 얘기입니다. 당시 김한길 대표가 갑이 아닌 의뢰 입장에서 꼭 서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걸 잊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당시 이제 이제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얘기도 나오면서 이 얘기는 뭡니까, 조수진 차장? 네, 일단 그 김한길 대표의 경우에는요, 당시에 민주당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게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이런 뜻인데요. 을 중에 을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권익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했던 분들이 바로 대리기사분들입니다. 그런데 김현 의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부터 단 한마디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이 정말 비상한 상황인데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버르장머리 잡겠다 이런 공언이 왜 이 김현 의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바로 김현 당시 그때는 부대변인이었죠. 부대변인이 2008년에 한나라당 김충환 당시 의원 보좌관의 폭행 시비 의혹에 대해서 썼던 논평입니다. 6년 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본인이 얘기한 거군요. 그죠? 김현 의원은요, 주로 대변인실에서 있었는데 하여튼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데 잘못이 있으면 아주 논평을 하루에도 3번, 4번씩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록이 많은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을 집단 폭행한 것도 황당한데 출동한 경찰에게 아나무인격으로 폭행당한 시민을 불법 연행하도록 지시까지 했다.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면피하려 한다. 피해자와 국민에게 당장 사과해야 하며 경찰은 집단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잘 것을 요구한다. 마치 지금 새누리당이 김현 의원에게 내놓은 논평 같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역사는 반복되는지 본인 스스로 본인이 써놓은 이 논평에 발목을 잡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정말 그 말 그대로 의뢰 입장에서 생각하는 위원회 이걸 한 번 더 운영한다면 김현 의원 이 폭행 논란 시비가 조금 더 다른 해법으로 다른 셈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